최근에 여러 매체의 보도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분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 오요 안나 씨 말입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21년 MBC의 기상캐스터로 입사한 고 오요한나 씨인데요.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하면서 대중들에게 더욱더 얼굴을 알렸었죠. 네.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던 중에 지난해 9월 갑자기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네. 28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일단 생전에 MBC의 합격 통지서를 받고 기뻐하던 모습, 그 고인의 유튜브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먼저 그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앉아봐. 앉아봐. 오늘 기분이 왜 안 돼? 기상캐스터 최종 면접? 네. 그리고 제가 되었습니다.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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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기뻐했어요. 이제 가족이 기뻐할 정도로 부둥켜한 거 고생했어. 토닥토닥 할 정도로. 그런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도 부족할 판에 지금 유명을 달리했어요.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지난해 9월에 유명을 달리한 고 오요 안나 씨입니다. 석 달이 훨씬 지나서 지금 왜 갑자기 언론 매체에 고 오요 안나 씨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까? 그러면 오 요한나 씨가 세상을 떠나고 3개월 정도가 지난 그 작년 이 12월 달에 그때 유족이 오 요한나 씨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풀어서 내용을 봤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 휴대전화 안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정황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달 27일에 오 요한나 씨의 유서가 또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거든요. 유서가 원고지 17장 분량이었는데 그 유서 안에 특정 기상캐스터 2명한테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됐고 네. 그러면서 유족들이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이 내용들을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유족들이 서울중앙지법에 가해자 중에 한 명을 지목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네. 그 소장에 오 요한나 씨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사망하기 전까지 약 2년 동안 MBC 동료 직원에게 폭언, 부당한 지시로 고통받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달 31일에 한 누리꾼이 국민신문고에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오 요한나 캐스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수사해달라라고 고발장을 접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뒤늦게나마 지금 딸의 그동안 자신의 상황을 적어놨던 육필 메모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둘러싼 어떤 고충을 털어놓은 휴대전화 속 녹음 파일 이걸 뒤늦게 접한 유족들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요? 유족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8% 정도의 그 괴롭힘은 고요. 절벽 위에 서 있는 사람을 살짝 미내들인 나머지 3명이죠. 분명히 괴롭혀왔다는 거는 계속 저희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계속 얘기하고 통화하고 울면서 전화하고 그것 때문에 병원 다니는 것도 알고 있었고. 시작은 지각을 해서 이 딸립니다. 요한나로 3개월밖에 안 한 애를 거기다 꽂습니다.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가르침이라는 이유로 이제 선배질을 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가르침이란 명목의 폭언이죠.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나는 원래 너를 좋아하는 언니인데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니까 우르르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나게 까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얘한테 카톡으로 이 내용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절벽에 서 있던 애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피해자라잖아요. 아직도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고 난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SNS에 올리고. 지금 유족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지금 유족은 뒤늦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뒤늦게 발견된 고 오요한나 씨의 육필 유서 그리고 휴대전화에 담겨있는 그동안의 자신의 힘든 상황을 담은 녹음 파일을 다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른바 단체 톡방, 단체 카카오 톡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화 톡방이. 근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뭔가 그 안에서 여기는 지금 오연나 씨를 뺀 지금 이른바 따돌리기 때문에 여기 이 방에는 없어요. 근데 거기에 올라온 내용들이 이 뭔가 이제 제보 등을 통해서 공개됐겠죠. 저런 내용이었답니다. 차마 제가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눈으로 한번 보세요. 시청자분들도. 저런 내용들이 있었고 직접적으로 고 오연나 씨한테 했던 말은 아니라지만 자기들끼리는 저렇게 톡방에서 수군대면서 고 오연나 씨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단톡방 안에서 있었던 일이 그대로 나온 거니까 네. 그 자체로 뭐 신빙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요. 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MBC 측의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왜요? MBC 측에서는 네. 뭐라고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제 이슈가 되고 나니까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요한나 씨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자신의 고충을 담당 부서나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에게 알린 적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고인이 회사에 공식적으로 고충을 신고했거나 책임 있는 관리자들에게 피해 사실 조금이라도 알렸다면 회사는 당연히 응당한 조치를 했을 것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유족 측에 반박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요한나 씨는 생전에 MBC 관계자 4명에게 자신의 피해를 호소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요한나 씨가 특정 기상캐스터에게 당한 괴롭힘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 유족의 주장이고요. 유족들은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고인이 수많은 구조 요청을 주변에 해왔는데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죽음을 결심하고 데이터, 소위 이제 카톡, 녹음 기록 등을 핸드폰에 저장했던 것 같다라고 덧붙이고 있고요. MBC는 이 비판이 거세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난달 31일 날 네. 사망 4개월 만에 요한나 사망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요. 네.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지금 보세요. 얘기를 이제 MBC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회사는 알지 못했다. 지금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 오요안나 씨가 생전에 이러한 어려움과 고충이 있었다는 걸 회사에 전혀 알리질 않아서 얘기를 하지 않아서 회사는 전혀 알 길이 없었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비판이 이제 이런 입장에 대해서 비판이 거세졌을 거 아니 공식 입장이 나온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지봉 교수님 말씀처럼 지난달 31일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1월 31일이겠죠. 사망 넉 달 만에 자체 사망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이제 뒤늦게 밝힌 거예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유족 측은 어떤 입장일까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할까요? 얘기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딸을 그렇게 괴롭혔대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갑자기 화제를 전환하면서 아, 네 어머니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해버려요. 숨기려고 했다기보다는 그냥 문화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 전부라고 생각했더니 MBC에서 내가 이렇게 취급당하고 진실을 얘기하고 사과를 하면 용서해 줄 거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소송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요한나에게 사과하라. 그리고 MBC가 이 부당 노동을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라.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타부타 단언하기는 이를 수 있다고는 하지만 허준 변호사님, MBC 측의 이제 태도에 대해서 특히 시청자분들이나 많은 또 국민분들 이 뉴스를 보도를 접한 분들은 쉽게 납득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측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근로기준법상 응당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한나 씨가 주장하기로는 그러니까 이 고인의 어떤 기록들을 살펴본다고 하면 동료들에게 특히 이제 관계자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고충을 토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사측이 몰랐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물론 MBC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뭐 고충 상담 센터라든가 신고센터, 클린센터 이런 기관들이 있을 텐데 오 요한나 씨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부분에 정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지 설령 정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사측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해 보이고 뒤늦게라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네. 유족 측 입장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 만시지탄이다. 그리고 이 어떤 객관성과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여지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특히 이게 사건이 커지면서 지금 시민들
팬들이 굉장히 많이 같이 공감하고 속상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국민신문고에 이걸 고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MBC 사장뿐만 아니라 부서 책임자 그리고 동료 기상캐스터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 부분이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업무 지시였다라고 상대방이 주장을 한다고 하면 그 업무 지시를 넘어서서 어떤 형사상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까지 사실 입증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 앞에서 욕설을 했다면 무욕죄가 될 것이고 요한나 씨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른바 은근한 따돌림이라고 하잖아요. 뒤에서 자기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침묵하고 이 사람에게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업무 지시를 한다고 하면서 혼낸다거나 이런 부분이 형사처벌로 이어지기에는 입증 연결고리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인정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마 기상캐스터라고 하더라도 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전향적인 판결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근로기준법 적용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사측에서 이걸 정말 몰랐다라고 하면 이걸 또 입증하기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입증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지금 고발을 한 상황인데 이 부분도 사실 누적된 판례가 없습니다. 안전 보건 의무에 있어서 근로자의 정신 건강까지 살펴야 된다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취지에 합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만은 이런 오 요한나 씨와 같은 경위로 사망한 사람들이 업무상 재해나 산업상 재해로 인정받는다는 것이 요즘에는 좀 전향적인 판결이 나오고 있지만 그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거기다 지금 당사자가 사망을 한 상태입니다. 남아있는 자료들이 증거 능력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 자료들로 입증이 쉽지 않아 보이는 측면이 있어서요. 그래서 유족 측에서도 일단 손해배상부터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였습니다. 고 오요한나 씨에겐.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허망한 상황을, 허망한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누군가는 뭔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죽음이 아무 이유 없는 죽음이 돼선 안 될 것입니다.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이 상황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